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광입니다. 저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그리고 함께 다니고 있는 스님들과 칠보레라는 활동으로 대학생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계종단에서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먼저 행자라는 기간을 거쳐요. 그래서 행자라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위 계라는 계를 먼저 받으시면은 이제 예비 스님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년이라는 기본교육 기관을 거치시고 비구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정식 스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행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알고 계신 스님이 계신다면은 그냥 그 사찰에 가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되게 기쁘게 환영을 받으면서 출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스님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은 인근 절에 가시면 돼요. 가셔가지고 조계종인 절에 가셔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출가를 시켜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행자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렇게 절에 들어가서 출가를 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행자가 된 다음에 이제 3위 받게 되면은 이제 기본 교육 기관에 가게 돼요. 그거는 되게 신학대학교처럼 4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교육 기관이고, 그 기간 동안 갈 수 있는 기관은 저희 조계종에서는 네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강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있고, 세 번째는 중앙승가대라고 해서 대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스님들만 모여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승가대학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기본선언. 이제 저희는 또 간화선언이 저희 조계종의 주된 수행법이기 때문에 기본선언까지도 기본교육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곳 중에 가고 싶은 곳, 아니면 은사스님께서 조금 추천하시는 곳에 가서 이제 4년이라는 교육을 받고,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조금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저희끼리 표현하는 말로는 중무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스님의 어떤 무를 드리는 과정으로 4년 동안 이제 속세와 좀 차단이 되어서 스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기간으로 4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는 것이 비구 비구니계를 받는데요. 이제 그거를 받게 되면 정식 이제 스님으로서 기본 교육 기간에 있을 때는 이 띠를 달아요. 갈색깔 띠를. 그래서 구분이 되게 되실 거예요. 어떤 스님은 갈색깔 이 띠가 있고, 어떤 스님은 없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 교육 기관에 있다 없다, 3위 3인이 스님이다, 비구 비구니 스님이다의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는 증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비구 비구니 스님이 돼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식으로 이제 스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은 3위 스님, 3인이 스님 강원으로 나눠지는데요. 3인이 스님은 강원이 전국에 4개밖에 없어요. 동학사, 운문사, 청암사, 복령사 이렇게 해가지고 4개밖에 없고, 3위 스님 강원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범어사, 해인사, 통도사, 큰 사찰에는 다 강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동학사 강원을 나왔습니다. 동학사는 되게 인원도 조금 지금 작고, 장소도 공간도 되게 좁아요. 그렇지만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따뜻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진로가 있어요. 생각보다 스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선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에서 안거를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부를 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포교, 대학생, 어린이, 이런 쪽으로 포교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굵직굵직한 어떤 진로가 있다면 조금 상세하게 피아노 치는 스님도 계시고, 또는 글을 쓰시는 스님도 계시고, 또 시인이라고 하시면서 시를 쓰시는 스님도 계세요. 그리고 되게 이거는 또 파격적인데 노래를 부르시는 스님도 계시고, 붓글씨라든지 이게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진로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현재 칠보레라는 그 단체로 대학생 포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포교 쪽으로 적성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 불교학과에 다니면서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와 포교가 좀 같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일단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포교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곳에 있든 함께 행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나중에 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교가 아마 겸해질 거기 때문에 큰 방향으로는 포교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출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출가하고도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고, 또 되게 들은 질문 중에서도 가장 난감한 질문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 가치관이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원래도 저희 집안이 불교라서 불교를 되게 많이 접했었는데, 그 시점에 마침 이제 어머니께서 불교 그 스님이 한번 돼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 생각에는 되게 가볍게 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그냥 한번 해볼까? 라는 되게 가볍고 즉흥적인 좀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네, 별로 정보 없이 출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이게 출가하면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출가하는 것을 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모르고 출가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부분들이, 순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제 출가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니다. 가장 출가하고 좋은 점은 살면서 업을 안 지을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일반 대학생이었다면 그냥 친구들과 함께 육식이나 아니면 뭐 음주 가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되게 편하게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출가를 하는 순간 그런 것들과는 일단 단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의 조성이 되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살면서 사람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업들을 안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계속 경전이나 이런 좋은 말들이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마음을 계속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차이인데, 성향 차이인데, 제가 굉장히 밝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오늘 하루 친구들 웃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얘네를 오늘 몇 명 웃기나, 이런 게 제 삶의 어떤 목적이고 살짝 그런 느낌인데, 출가를 하고 나서 사람 웃기기보다는 스님이다 보니까 조금 여법해야 되고, 조금 스승이라는 입장에서 그쪽으로 스승이 되는 과정에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웃기기보다는 이 귀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들다면은 힘든 점인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하나의 진로라고 한다면은 최적화된 사람은 일단 말이 없고, 내가 조금 소극적이거나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출가하시면 되게 좋아요. 무건이 있기 때문에 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건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때부터 이런 게 있는데, 말이 없다 하시면은 출가하시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무언가를 오래 할 수 있다, 그럼 출가하시면 좋아요. 한 자리에 하루 종일도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그런 그 선방에 가시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기 때문에 기능이 있다 하시면은
출가하시면 되게 최적화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마음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시고 밝으시면은 아무래도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출가에 최적화되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능적으로 말이 없고 앉아있고 조용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말고는 출가에는 크게 맞다 안 맞다가 없어가지고 누구나 다 잘 적응하실 수 있고 잘 해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되게 학업에 되게 깊게 이제 들어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되게 지금 제가 동국대학교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학비 같은 부분도 종단에서 이제 70% 정도 이렇게 지원이 오고 여러 가지 장학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걱정 없이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은사 스님께서 또 생활비 같은 부분은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또 편하다기보다는 잘 다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넘어 대학원, 박사까지 다니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유학도 가실 수 있어요. 유학도 마찬가지로 조계종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이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방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진로에 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출가를 하셔서 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시기가 수월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출가 생활을 하면서 조금 좋은 일도 있고 조금 힘든 일도 있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수반되는 것 같아요. 좋다가도 어느 순간 나쁘고, 이런 것들이 나쁠 때 제가 한번 지켜보니까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대학생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되어 있잖아요.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학업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이제 차분히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부분은 이제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순간 대학생 불자 여러분들이 조금 불교를 조금씩 접하시면서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나침판을 삼아서 꼭 불교를 종교로서 믿어야 되고 이런 맥락보다는 조금 삶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준이 되고 내가 조금 더 나아가는 데 어떤 발판이 되게끔 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출가 후에 일단 제가 확실하잖아요. 이 스님인 게 머리카락이 누가 봐도 이제 딱 스님인 게 보이니까 전국 사찰에 프리패스권이 있어요. 입장료를 내지 않고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동학사에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동학사는 관광지라 가지고 항상 매표소에서 차를 막아요. 못 지나가게. 근데 스님이면 슝 이걸 지나. 다른 절도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건 되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좀 세대 차이가 나는데 저희 학교 때도 인싸 단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꿈이 좀 개그맨이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가하고 새벽 예불을 하는 줄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절에서 새벽 예불을 한다는 건 알았는데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이거를 평생 해야 된다라는 거에 제가 아직까지 적응은 안 된 상태예요. 제가 출가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새벽 예불이 적응된 상태는 아니고, 아마 10년 정도 더 하다 보면은 그제서야 이제 적응이 조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라면은 힘든 부분입니다.